자, 이제 03 로그 방정식이야. 로그 방정식. 맞지? 자, 로그 방정식 앞에서 지수 방정식 했던 거는 크게 생각해보면 비슷해. 맞지? 근데 다른 케이스가 한두 개 들어오거든. 그런 거 좀 체크하고. 됐지? 자, 첫 번째, 일단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로그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 로그식, 당연히 로그식이라고 하는 거랑 등호랑 이어져 있는 거, 뭐 옆에 0이나 뭐 로그식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걸 로그 방정식이라고 하겠지. 그럼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로그 A의 x와 로그 A의 3, 예를 들어서 3이 같으면 당연히 로그 A x하고 로그 A의 3이 같으면 이게 x랑 3이랑 같으면 될 거 아니야. x랑 3이랑 같다. 맞지?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지? 로그 A의 x라고 한 이 함수에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야. 어떤 특성? 뭐 얘네가 1대1 함수거든. 네?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은 로그 AX를 우리가 fx라고 두면 맞지? 얘는 fx는 f의 3이면 뭐 x는 3이다 라는 얘기랑 같다고. 됐어? x는 3이랑 같다고. 그럼 무슨 말이야? 이거는 맞지? 예를 들어서 뭐 fx하고 3을 단어 숫자 좀 바꾸면 f의 x1이랑 f의 x2가 같으면 뭐 x1이랑 x2가 같다는 거지. 이거 기억 안 나? 이게 1대1 함수라는 거잖아. 1대1 함수. 즉 뭐 얘의 대우를 취하면 x1하고 x2가 다르면 맞지? fx1과 fx2가 다르다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함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1대1 함수가 되기 때문에 뭐 각각에 대해서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근데 왜 1대1 함수가 돼? 그래프 봐봐. 그래프 로그 ax 맞지? 로그 ax라고 하는 거 a가 1보다 크면 오른쪽 위, 1보다 작으면 오른쪽 아래잖아.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가는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건 우리가 1대1 함수인 건 어떻게 체크했어? 가로선이랑 한 점에서 만나면. 맞지? 다 가로선이랑 한 점에서 만나잖아. 맞지? 다 가로선에서 한 점이랑 만나지. 또 어디야?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역시도 뭐 다 가로선이랑 한 점에서 만나지. 가로선이라 보면은 다 한 점에서 만나지. 이렇게. 그래서 뭐 1대1 함수야.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로그 값이 같다고 둬버리면은 맞지? 안에 있는 알맹이 같다고 이해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돼. 됐어? 자, 근데 이 케이스도 있는 반면에 맞지? 로그의 정의를 활용해도 되지. 예를 들어서 로그 A의 x가 예를 들어 3이야. 그럼 우리가 결과적으로 뭐 x라고 하는 건 뭐 A의 세제곱 쓸 수 있지. 이건 뭐야? 로그 정의지, 정의.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의를 활용하거나 로그식의 1대1 대응을 활용해서 문제를 푼다고. 됐지?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 푸는 케이스 한번 나눠보자. 됐지? 자, 이제 그러면 로그 방정식 풀을 한번 정리해 볼게. 두 번째 로그 방정식의 풀이야. 근데 풀에서는 뭐가 되든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이게 너네가 활용하든 안 하든 항상 첫 줄에 적어두고 가야 되는 게 있어. 뭐? 밑조건, 진수조건을 활용하든 안 하든 항상 뭐 적어두고 시작하라고. 너네가 답을 열심히 구해도 그게 밑조건, 지조건에 위배되면 그 답을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항상 적어두고 조건에 맞는지 확인을 하라고. 됐어? 자, 이제 케이스를 한번 나눠볼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가장 뭐 로그의 가장 기초적인 정의를 활용하라고. 로그의 정의 활용. 자, 로그의 정의 활용. 뭐 첫 번째 로그 A의 f의 x가 b야. 그럼 뭐 얘는 f의 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A의 b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래서 fx라고 하는 걸 로그의 정의에서 돌려버리면 x의 값이 나올 거야. 허나 단 우리는 뭐 밑조건 진조건 fx가 0보다 크고 맞지? a도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다라고 하는 조건 내에 썼을 거라고. 그래서 얘를 첫 줄에 적어두고 그 다음 얘를 풀어. 됐지? 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로그의 정의를 쓰는 반면에 다 뭐 각각 바로 푸는 거. 무슨 말이냐면 뭐 우리는 각각에 대해서 로그 a의 뭐 fx 하고 로그 a의 gx가 일치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 우리는 바로 fx와 gx가 일치한다고 바로 쓸 수 있지. 뭐 밑이 같은 경우지. 밑이 같은 경우는 fx하고 gx하고 그냥 바로 같아 버리면 된다고. 맞지? 자, 근데 맞지? 항상 쓰든 안 쓰든 뭐 쓰라고? 자, 우리는 뭐 밑 a라고 하는 뭐 조건 a가 어디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다 라고 하는 밑조건 쓰고 F하고 G가 진수지. 그럼 F가 0보다 크다, G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진수 조건을 써두고 항상 문제를 풀라고. 너네가 여기 있는 fx는 gx다 라고 하는 걸 열심히 구한 다음에 바로 답을 적지 말고 이 조건 하에서 되는지를 체크하라고. 됐어? 자, 이제 3번이야. 자, 미치 같은 경우를 했다면, 방금 미치 같은 경우를 했다면 뭐가 나머지 남은 거 뭐? 진수가 일치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해야지. 진수가 일치하는 경우 뭐? 우리는 로그 a의 f의 x와 로그 b의 fx처럼 진수가 이렇게 일치해. 그럼 뭐 당연히 a랑 b랑 일치하면 되지, 맞지? 근데 항상 이런 거 같아. a랑 b랑 일치하면 되는데 a랑 b랑 달라도 성립하는 케이스가 없나? a랑 b랑 달라도, 여기는 a랑 b랑 달라도 성립하는 케이스가 없나? 진수에 어떤 조건을 주면 a랑 b랑 달라도 성립할 수 있을까? 뭐 진수 미치에 상관없이 이 진수가 1이 되어버리면 미치에 상관없이 이 값은 얼마가 돼? 0이 되어버리잖아. 그래서 항상 성립하지. 즉 우리는 미치 다르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케이스 뭐라고? f의 x란 i가 1이 되어버리면 성립한다고. 됐지? 그래서 항상 이거를 외운다기보다는 우리가 적었던 이 미치 달라도 성립하는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됐지? 현데 우린 쓰든 안 쓰든 항상 뭘 적어두고 하라고? 밑조건, 진조건. A하고 B가 미치지. A도 0보다 커야 되고 B도 0보다 커야 되고 A도 1이 아니어야 되고 B도 1이 아니어야 돼, 맞지? 자, 그 다음 진수 fx는 0보다 커야 되지. 열심히 이걸 구한 다음에 우리는 어디 안에서 구한다고? 여기 있는 밑조건, 진조건 안에서 구한다고. 됐지? 자, 그럼 4번. 지금까지 케이스를 쭉 한번 해봤다면 이제 4번은 이제 치환하는 경우. 치환하는 경우는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치환했던 경우랑 좀 비교해봐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치환하는 경우 우리는 a의 x의 제곱과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경우를 지수함수에서 했었다고. a x제곱을 t로 치환하고 a x 더하기 a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면 항상 옆에 뭐 적어주라 했어? 제한 범위. t가 0보다 크다, t가 2보다 커 나왔다. 돼? 위에 거는 a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치환하면 t 자체도 0보다 크고 밑에 거는 뭐 쓴 거야? t가 2보다 커 나왔다. 산술기하 쓴 거지. 산술기하 써서 제한 범위를 찾았다 하면 우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로그 a의 x를 t로 치환할 거야. 앞에는 이렇게 로그 ax를 t로 치환하는 거에 비해서 t가 0보다 크다, t가 2보다 크다라는 제한 범위가 생겼지만 로그 ax를 t로 치환하면 얘는 제한 범위가 없어. 왜? 생각해봐. 로그 ax라고 하는 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올라가거나, 맞지? 이렇게 내려가거나 두 개인데 전 실수 구간을 다루거든. 이렇게 실수 제일 위에서 제일 아래까지 또는 제일 아래에서 제일 위까지 다 올라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로그 ax라고 두면 이 t 값은 실수 전범위에 해당돼. 실수 전범위에 대응이 되거든. 따라서 굳이 제한 범위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딱히 고려할 게 없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뭐를 주냐면 x의 제한 범위를 줘버릴 거야. 치환할 때는 x가 b부터 c 사이다 이렇게 제한 범위를 줘버릴 거거든. 그럼 이때 이제 뭐를 생각해야 되면 a가 1보다 크냐, a가 0부터 1이냐 이래를 체크하면 돼. 왜? a가 1보다 크면 증이지. a가 0부터 1 사이면 감이잖아. 그럼 순서관계를 증일 때는 보존하겠지. 그럼 우리는 로그 a를 써버리면 로그 a의 b 그 다음 얼마? 로그 a의 x 얼마? 로그 a의 c라고 제한 범위를 둘 수 있을 거야. 즉 t의 제한 범위가 로그 a의 b부터 로그 a의 c까지로 한 제한 범위를 둘 수 있겠지. 감이면 반대로 쓰면 되겠지. 로그 a의 c, 로그 a의 x, 로그 a의 b로, 맞지? 이렇게 제한 범위를 순서관계를 반대로 써버리고 이 제한 범위 안에서 치환했던 이 값을 찾을 거야. 헌데, 맞지? 아까도 얘기했지? 이 제한 범위도 어디서 체크한다고? A란 i가 0보다 크고 A란 i가 1이 아니고 또 어디? X란 i가 0보다 큰 범위 안에서, 맞지? 열심히 구한 해를 찾으라고. 됐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케이스는 앞에서 최대 최소 할 때도 보긴 했어. 뭐냐면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 지수에 로그가 있으면 우린 뭐 해줘야 돼? 내려줘야 돼. 맞지? 지수에 있는 로그를 맞지? 로그를 밑으로 내려줘야 된다고. 내려줘야 된다. 내려주기. 그래서 이때 활용하는 게 무엇이었어? 맞지? 무엇이었어? 양변에
양변의 로그 취하기. 그래서 그때 뭐 얘 같은 걸 한번 보긴 했었지. 이건 얘를 한번 보면 되지. 예를 들어서 x에 뭐 1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뭐 예를 들어서 3x다. 그러니까 뭐 한다고? 양변에 로그 2를 취하라고. 맞지? 로그 2를 취하면 로그 2의 x의 1 마이너스 로그 2의 x는 로그 2의 3x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뭐 얘를 내려버릴 수 있잖아. 내려버릴 수 있으니까 1 마이너스 로그 2의 x에다가 로그 2의 x가 되고 얼마? 얘는 로그 2의 3 아니면 로그 2의 요거 2로 바꿔버릴까? 맞지? 2로 바꿔버려가지고 얘는 2x 해버리면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x가 될 거라고. 이렇게 처리가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뭐 로그 2의 x라고 하는 거를 이제 뭐해? 한 문자로 취급해버리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해버리면 1 마이너스 t에 곱하기 t라고 하는 건 1 더하기 얘가 지금 1이잖아. 맞지? 1 더하기 t가 된다고. 그래서 얘를 t에 관한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된다고. t에 관한 방정식을 푼 다음에 t를 열심히 푼 다음에 맞지? t를 열심히 푼 다음에 x를 풀어버리면 돼. 뭐 구체적인 풀이는 뒤에서 한번 해보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 역시도 뭐 로그를 밑으로 내려주면 되고 이를 통해서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돼. 허나 항상 이때도 뭐 한다고? 밑조건, 진수 조건, 뒤조건 옆에 적어두고 항상 시작하라고. 그리고 이 로그를 취할 때는 밑이 같은 로그를 취해야 돼. 맞지? 지금 보면 로그 2가 있을 때 여기도 양변의 로그 2를 취했지. 그래서 뭐 이 로그를 뭐로 취해야 한다고? 밑이 같은, 밑이 일치하는 로그를 취하라고.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지. 됐지?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싹 한번 나눠봤어. 구체적인 각각에 대한 유형은 옆에 뒤에 있는 케이스로 문제 풀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 됐지?